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매년 주요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발표하는데요. 2023년 9월에 나온 결과에선 한국이 6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5개 품목을 한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스마트폰, D램 반도체, 낸드 플래시 반도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TV 등의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최고 회사라는데 이견이 없어요. 시장 점유율만 1등이 아니라 고용 창출 능력, 기술력, 실적 등등 거의 모든 면에서 1등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위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10년 넘게 위기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예인과 재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재벌 걱정은 사실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답이 없거든요.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으면 환율이 출렁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다는 얘기인데요. 또 삼성전자 주주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467만 명이나 하죠.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주주란 얘기입니다. 또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혹은 펀드를 보유하고 있든요. 상당수 국내 투자 상품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되고 주가가 올라야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술도 복잡하고 하는 사업도 많아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개만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뭘로 돈 버는지 보면 이 회사 실체가 나오겠죠. 가장 많이 버는 게 스마트폰을 포함한 세트 사업부입니다. 이걸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 DX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등등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스마트폰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DX는 사실상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69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매출 비중으로는 전체 65%나 했어요. 그 다음으로 매출이 많은 게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솔루션 DS라고 부르고요. 66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비중은 25%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12%,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오디오나 전장 부품 사업을 하는 하만이 5%가량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단순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파는 회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는 2000년대 들어서 급성장했는데요. 반도체, 더 정확히는 D램 반도체가 너무나 잘 팔린 데다가 스마트폰 수요까지 폭발해서 그랬어요. 2000년에 34조 원 했던 매출이 2008년 100조 원을 처음 넘겼고요. 2012년엔 200조 원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2023년이 됐는데 이때 매출은 258조 원이었어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23년 전인 2000년과 비슷한 6조 원대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10년간 매출이 13%밖에 안 늘었다는 건 실망스러운데요. D램,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그럽니다. 정확히는 찾지 못한 건 아니고 찾긴 찾았는데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죠. 바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파운드리는 남이 설계한 반도체를 도면대로 잘 만들어주는 것이죠. 도면 그리는 곳은 엔비디아, 퀄컴 같은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고요. 이걸 만들어내는 곳은 주로 대만의 TSMC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등이라고 할 땐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D램,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자기들 것이고요. 머리 역할을 하는 앱 프로세서, AP라고 하죠. 이것은 자기들 것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기존 퀄컴 칩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퀄컴 칩은 퀄컴이 설계하고 TSMC가 만드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자기가 하고 설계도 직접 합니다. 이 전략은 나쁘지 않아 보이죠. 우선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이 있으니까요. 이걸 사업을 시작해서 안착시키고요. TSMC의 칩 제조를 맡기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곳을 공략해서 뺏어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으로 보였어요. 실제로 성과도 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9.2%까지 높아졌거든요. 전년도인 2018년에 7.7%였던 게 2배 이상 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2023년 말 기준으로 11.3%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반면에 TSMC는 50% 안팎하던 게 60%를 넘겼고요. 지난 5년간 TSMC와 격차를 좁히긴커녕 오히려 더 벌어진 것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나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최신 AP 같은 고사양 제품은 TSMC로부터 하나도 뺏어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S에 있는 칩조차 여전히 퀄컴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사양 스마트폰 일부는 대체하는 데 성공했지만 고사양 제품은 퀄컴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타격이 컸어요. 챗 GPT가
2022년 11월에 세상에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 등등 IT 좀 한다는 회사들은 일제히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한국도 네이버, NC소프트, KT 등등이 인공지능 개발에 나섰죠. 그래서 인공지능 칩이 대량으로 필요해졌는데요. 이걸 TSMC 혼자서 독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입지를 키워놨으면 인공지능 칩을 잔뜩 수주해서 혜택을 봤었을 텐데요.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까지 흔들립니다.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은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강자인데요. 2016년 한때 50%를 넘었던 점유율이 2023년 3분기 기준 38%까지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가 34%로 바짝 따라왔어요. 미국 마이크론도 22%에 이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HBM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내준 게 뼈아팠어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D램을 층층이 쌓아서 성능을 확 끌어올린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시대 이전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쓸 데가 많지 않아서 거의 안 팔렸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와 함께 쓰면 인공지능 개발에 최적화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했어요. 엔비디아는 자기들 칩 만들어주는 TSMC 아예 HBM까지 붙여서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HBM 공급자로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들어간 겁니다. 삼성전자도 원래 HBM 기술이 있긴 했는데요. 이걸 누가 많이 살까 하면서 치워버렸죠. 근데 그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뒤늦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우리도 잘하니까 우리 것도 써달라고 했는데요. 이미 SK하이닉스가 선점한 시장이라 이걸 뺏어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까지 HBM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한미반도체에 장비 발주를 넣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신규 사업인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기존 사업인 메모리 분야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힘든 건 상대방이 세계 최고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과 싸우기만 해선 안 되고 협력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애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애플은 아이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사다 씁니다. 앞에서 OLED 패널 세계 1등이 삼성전자라고 했는데요. 아이폰에 들어가서 1등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아이폰의 두뇌인 AP도 만들기 희망하는데요. TSMC가 지금은 전량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 일부라도 애플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확 뛸 겁니다. 이런 게 많아요. 적이면서 친구여야 하는 게요. 삼성전자는 안경처럼 쓰는 확장현실 XR 헤드셋도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메타는 인공지능 개발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많이 구입하는 큰손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 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전제품 같은 소비재도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도 해서 그런데요. 또 반도체도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까지 다 하고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없어요. 요즘은 큰 산업은 다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오디오 등등을 다 하면서 세계 최정상급 기술을 갖췄다는 게 대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사업 기회가 엄청나게 많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기적을 이뤄낼지 눈여겨보시죠.